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상을 회복 가능한 수준과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놀이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대부분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러져 있다고 하면서도 안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이 단계 3단계 중에서도 체험 수준의 기능적 놀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 아이들의 흥미와 도전 의식을 길러주기에 부족했다라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는 등의 반달리즘의 경향을 보인다라는 내용 살펴봤었죠.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79쪽 네 번째 줄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디를 가나 놀이터 중앙에 조합 놀이대 1개와 그 주변에 그네 또는 시소 2개, 고무 매트나 고무칩 포장이 된 바닥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그쵸? 여기 놀이터 중앙에 이런 미끄럼틀과 구름다리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조합 놀이대 1개와 그다음에 그네나 시소 어느 놀이터에 가나 있는 거죠. 여기 사진에는 이제 모래 놀이터가 나오는데, 자, 요즘에는 주로 탄성이 있는 고무 매트로 놀이터 바닥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 조합 놀이대 바닥이 몰캉몰캉한 고무 매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로 다 정형화되어 있어서, 즉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춘 놀이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런 놀이터들은 안전 규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보았던 그 고무 매트가 한여름에는 열기가 위로 솟구쳐서 아이들이 실제로 놀 수가 없고, 그 열기에도 불구하고 놀다 보면은 이렇게 피부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면, 자, 특히 아이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설치한 놀이터 바닥은 대부분 탄성 고무칩이다. 그런데 모래나 작은 크기의 자갈 또는 나무 껍질인 바크와 견주었을 때, 자, 나무 껍질을 모아서 이제 바닥재로 사용하는 것을 바크라고 하는데, 모래인 경우나 바크인 경우와 견주었을 때 안전성 면에서 탄성 고무칩이 더 낫다고, 더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최근에는 국가 표준이 만들어져 개선은 되었지만, 최근에는 국가에서 어떤 규격을 정해서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오히려 한여름에는 탄성 고무칩 바닥 때문에 열기가 위로 솟구쳐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도 고무 매트나 고무칩을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는 유지, 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다. 편리한 것만을 쫓아서 임시로 대충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아파트나 혹은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공시설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잘 상하지 않는 그러한 탄성 매트가 아무래도 관리가 편하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자칫하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격려하는 놀이터보다는 어른들의 편의만을 위한 놀이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양산하다. 많이 생산해낸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하는 어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어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안전만 생각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즉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하는 그런 전통 놀이 중에서 자, 쥐불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유통 같은 그런 깡통에다가 이 불에 타는 그 즙을 넣어서 불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노는 게 있는데 생각해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불을 가지고 노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함부로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쥐불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불을 다루는 방법 이것을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불을 가지고 아예 못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쥐불놀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쥐불놀이 영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깡통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돌리면서 노는 건데 굉장히 멋있죠? 정월 대보름에 하는 그런 놀이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을 다루는 거 위험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불을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을 쌓기도 하고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길러지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던 것을 해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자, 글쓴이는 놀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안 해본 것, 그런 것들을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놀이, 재미를 느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놀이터에서 자주 다쳐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상은 무엇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를 유아 수준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글쓴이는 다음과 같이 핵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진취적인 행동과 뭔가 적극적인 그런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안전이라는 기둥 옆에 도전과 모험이라는 기둥도 함께 세워야 한다. 너무 안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모험이라는 한 가지의 큰 축을 함께 세워야 된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기둥이라는 표현. 자, 즉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도록 놀이터를 설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조해야 하는 안전의 관점에서 흔히 위험이라고 말하는 요소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에 관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의 글을 짧게 소개한다. 자, 우리가 밝은 눈은 지혜로운 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해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 해자에 눈 안자, 안과 할 때 이 눈 안자를 쓰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작가의 글을 일부 인용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애당초 처음부터 아이들의 놀이란 다소 모험적이고 조금은 모험적이고 더러우며 시끄럽다. 그런 점을 배제하고 제외하고 놀이를 규제하려고 들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놀이터의 기본 이념, 근본 목적은 자유로운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약,
어떤 그런 규제와 제한에서 벗어난 공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터는 놀게 해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발적으로 노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놀게 해주는 곳, 이거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허용의 그런 시선이 담긴 표현이죠. 자, 하지만 자발적으로 노는 곳은 자, 능동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문법에서 뭐뭐게 하다 라는 표현은 우리 능동문과 반대되는 사동문인데요. 누군가에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범주 내에서 아이들이 놀게 하는 것, 놀 수 있게 하는 것, 그냥 허용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는 곳으로 자리매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쉽고 재미있는 그런 한 편의 글을 살펴봤고요. 결국에 이 글쓴이는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그런 처음 영상에서처럼 기적의 놀이터를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디자인하셨었죠. 자, 그래서 교과서 82쪽 넘겨보면 자,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도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놀이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창의적인 읽기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의식에 답변하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자, 놀이터의 모습을 자유롭게 구성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자, 이런 활동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창의적으로 한번 놀이터를 구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이렇게 가벼운 수준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시험 공부를 하느라 마음껏 놀기가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간이 남을 때 멍하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